2027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 대비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2주 완성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책 구성은 1단원 조사 방법과 설계, 2단원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 제가 맡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쉽게 점수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이론 짧게 보시고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3단원 통계 부분인데 통계 파트는 꽈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배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꽈락을 면하는 전략을 쓰셔야 되고 1, 2단원에서 점수를 75점 이상 획득하시는 걸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과목 조사 방법과 설계. 1단원은 챕터 1 통계 조사 계획, 조사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과학 연구의 절차, 분석 단위, 개인 많이 있죠. 집단,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 다음에 2차 자료 특징, 그런 과정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챕터 2에서는 표본 설계, 대부분 거의 다 표본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표본 추출, 주요 개념, 확률과 비확률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객관식에서도 잘 나오지만 필답형 거기서도 첫 번째 순위로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확률, 비확률, 확률의 종류, 비확률 종류, 각 특징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표본 추출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시험에 잘 나오죠.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본 추출 오차의 비교, 어떤 뜻 당연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챕터 3에서 설문 설계, 우리가 설문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구성 요소, 설문 항목의 작성 원칙, 서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비조사, 사전조사, 외생 변수 통제 방법, 설계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죠. 또 순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그 다음에 사후 실험 설계, 각 특징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다. 순수의 종류, 유사실험의 종류, 사전실험의 종류, 각 특징별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4에서는 표적 집단 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심층 인터뷰, 특징 잘 알아두시고 모더레이터 역할 이 부분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통계조사 계획. 통계조사 계획은 당연히 조사 목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오겠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과학적 연구의 의의는 무엇인가 당연히 나오죠. 경험적이다, 실증적이다, 객관적이다, 당연히 이게 주관적이다 나오면 당연히 틀린 말. 주관적일 수가 없죠. 과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정량한다, 정량평가를 체계화할 때 활용. 순서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론을 먼저 설정하고 가설, 그 다음에 관찰이나 검증, 나중에 일반화 이 과정 알아두시고, 기한성이 당연히 높다, 잠정적이다, 잠정적이지 않다 또 틀린 말이죠. 특징의 잘 한번 읽어보시고, 기본 목적은 뭐다? 현상의 기술과 설명을 하고 이론을 근거로 예측을 하고, 기본적인 말이죠. 4번을 보시면 조사 목적 뭐다? 탐색, 기술, 설명, 인과관계죠. 설명은 인과관계다. 탐기설, 그 다음에 사건을 어떻게 한다? 예측도 하고 통제도 하고 평가도 한다. 과학적 조사 목적은 탐기설, 예통평, 필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죠. 조사 목적이 무엇인가 5가지 쓰시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탐색 어렵지 않죠.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기술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묘사한다. 설명은 인과관계를 밝힌다. 말 그대로 예측한다, 통제하고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죠. 과학적 연구의 특징. 처음에 뭐가 있다? 간결성, 최소한의 변수, 이용해서 최대한 설명,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죠. 결정론적이다. 이건 뭐다?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원인이
존재해야 된다.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되죠. 과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도구, 절차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주관적이 들어가면 틀리죠. 논리적이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반증 가능성은 뭐다?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수정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증 가능성, 상호중화성 잘 나오죠. 간주관성이다. 다른 목적이나 시간, 주관을 갖더라도 동일한 방식을 전개하면 같은 해석이나 설명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잘 나옵니다. 단독적으로도 잘 나오죠. 상호주관성, 간주관성. 그 다음에 일반성이죠. 보편적이어야 되죠. 보편적이다. 체계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필답형에도 잘 나옵니다. 필답형. 그래서 최소 5가지, 6가지는 단어와 뜻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중요하다. 기출 체크 보면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죠?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된다. 인과가 있어야 된다. 검증 가능해야 된다. 당연히 주관성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쉽죠. 두 번째, 과학적 연구 패러다임. 이건 한번 나왔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 토마스 쿤 하면 패러다임이죠.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이다. 과학은 이론의 검증이나 반증을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에서 누적적 점진적으로 진보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적적 점진적으로 반증 나오면 뭐다? 반증은 누구다? 포퍼다. 포퍼. 포퍼의 반증주의입니다. 포퍼의 반증주의 뜻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아니다. 패러다임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적인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혁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쿤은. 또 이제 잘 나오죠. 패러다임의 종류,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교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가 실증은 뭐다? 객관적이다. 재생 가능하다. 반증 가능하다. 과학이랑 비슷하죠. 과학적 특징.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히 구분하며 확률적 법칙 중요시한다. 일반화, 인과관계 설명하는 게 목적. 객관적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재검증할 수 있다. 양적이다. 양적. 실증주의는 양이다. 반대로 해석주의는 뭐다? 주관적인 거죠. 상대적이고 감정이 들어간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 맥락을 고찰. 이게 다 특징입니다. 또 중요하죠. 행위자의 입장. 시험에 나온 지문이죠. 다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주의는 상대방 주관적이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특징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후기 실증주의는 뭐냐? 이거는 포퍼의 반중주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중주의다. 실증주의 한계의 대안으로 등장. 지도적인 확증이 불가능. 확률적 지식이다. 잠정적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3번 과학적 연구 절차. 자, 이것도 아주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 문제를 인식하고 주제 선정하고 기본 정보, 당연히 문헌 고찰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부터 가설을 이제 실질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설계해야 되고, 연구 방법은 뭐다? 조사 설계다. 그런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수분이다. 분석해야 된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 이 과정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온다. 연구 절차로 순서로 맞는 것은 계속 나오죠.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 당연히 인식을 해야겠죠. 어떤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지 연구 문제를 인식하자. 주제 선정하자. 그 다음에 문헌 고찰을 해야겠죠. 기존 선행 연구 수집하고 검토하면서 고찰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한다. 우리 가설이 뭐죠? 2개 이상의 변수로 구성되고 검증 가능하도록 기술된 잠정적인 응답이다. 잠정적인 응답. 그래서 가설의 기본 조건은 뭐다? 연구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이 있어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야 된다. 구체적이다. 한정적이다. 그 다음에 가설에 포함된 변수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 촉도를 고려, 계량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시험에 나왔으니까 계속. 연관성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설의 평가 기준을 보면 검증 가능, 논리적 간결해야 된다. 계량화, 명백한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가치 중립적이 된다. 주관적이면 안 되죠. 일반화 가능성이 돼야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평가 기준. 가설의 종류는 연구가설이 있죠.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대립가설. 대립가설. 그다음에 기무가설. 이것도 잘 나오죠. 검증구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이다. 가설이다. 잠정적인 해답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나오죠. 있다. 당연히 반대로 기무가설은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 연가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작업형 SPSS에도 연구가설, 기무가설 계속 쓰는 것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랑 관계가 없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처음부터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설이 뭐다? 기무가설이다. 기무가설, 연가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 방법을 조사 설계를 해야 된다. 조사 설계. 조사 설계, 전반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래서 뭐다? 연구의 분석 단위, 연구 범위,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측정, 자료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설문지를 개발하고 신뢰성, 타당성을 검토한다. 뭐에 들어갑니까? 이게 다 연구 방법 설계에 들어갑니다.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연구 방법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면 수집, 당연히 예비 조사를 해야겠죠.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수집하면 분이다, 수분이다, 분석을 해야 된다, 연구서 작성. 이런 8가지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중간에 빠져도 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체크 보시면 1번은 뭐죠? 문제인식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 그러면 당연히 디귿 1번. 그 다음에 뭐죠? 문헌 고찰 없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2번. 그 다음에 뭐죠? 조사 설계를 해야 된다. 연구 방법 설계. 3번. 수분이죠. 니은이겠죠? 그러면 4번 분석, 5번 보고서 작성, 6번 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 내용을 결정할 때는 지식 형성의 방법에 뭐가 있냐? 비과학적과 과학적이 있다. 전통, 권위, 직관. 당연히 뭐 전통, 권위, 직관, 비과학이죠. 신비, 다 비과학입니다. 비과학. 직관에 의한 방법은 뭐 부정확한 관찰이 있고 지나친 일반화, 선택적으로 관찰하는 부분, 뭐 사후 가설을 검증한다. 자기 중심적 해석은 뭐다? 직관에 의한 방법이다. 당연히 비과학적과 과학적은 당연히 반대겠죠. 논리적이어야 되고 경험적이어야 되고 뭐 과학적이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출 체크 보시면 다음 중 과학 지식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절대적이지만 안 되죠. 수정 가능해야 됩니다. 전통 아니죠. 전문가에 의한 지식 아닙니다. 당연히 개연성이 높은 지식 3번. 2. 과학적 연구의 분석 단위. 분석 단위도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본 단위가 분석 단위다. 분석 단위 요건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료성, 측정 가능해도 비교 가능성. 분석 단위 분류를 보면 뭐다? 개인이다. 그 다음에 집단이다. 조직 또는 제도다. 사회적 가공물, 생성물, 지방사회, 지방, 정부, 국가. 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분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분석 단위와 오류. 분석 단위와 관련된 오류도 아주 잘 나오고 객관식에도 나오고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특징의 오류와 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태는 뭐다? 생태학은 크다. 그래서 집합이 먼저 나온다. 집합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추정하는 겁니다. 집합이 먼저 나오고 개인 특성을 추정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생태는 전체가 먼저 나온다. 집합 전체. 개인은 뭐다? 개인이니까 개인이 먼저 나오고 어떻게 한다? 집단으로 확대 해석할 때 오류. 그래서 개인은 개인, 생태는 집합 먼저 나온다. 이건 헷갈릴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환원주의는 인간의 행동이나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한 종류의 변수로 환원이거나 한정하는 거죠. 한정시켜서 설명할 때 발생하는 오류다. 변수 선정에서 오는 오류이다. 환원주의적 오류. 시험에 나왔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생태학, 개인주의, 환원주의죠. 근데 생태학이랑 개인은 단골로 엄청 잘 나오기 때문에 생태는 집합, 개인주의적은 개인이 먼저 나오고 집합, 집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출체크 이렇게 나오죠. 사회학적 연구에서 분석 단위로 쓰이는 것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석 단위 개인, 집단, 사회적 가공물, 생성물, 성별은 아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번 과학적 연구의 논리체계 이 부분도 아주 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귀납법, 연역법. 귀납적은 뭐다? 특수한 사실. 처음에 개별 사실이 먼저 나오죠. 특수한 사실, 개별적인 사례 먼저 나온 다음에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원리 똑같죠. 확률에 근거한다. 과학은 뭐다? 관찰과 경험으로 시작한다. 관찰 나오면 뭐다? 귀납법. 관찰, 귀납법, 경험으로 시작한다. 순서가 관찰 먼저 나온다. 유형을 발전, 결론, 이론을 형성한다. 마지막 이론 형성하는 거죠. 이 순서로 진행된다. 그래서 귀납법은 관찰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관찰, 구체적인 관찰, 개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유형 반드시 알아주세요. 귀납법은 뭐다? 특수한 사실, 개별적인 사례가 먼저 나온다. 귀납법. 연역적은 뭐다? 일반적이다. 그래서 연역법을 이응이다 보니까 이응이다. 연역적 논리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 개별적인 사실, 특수한 사실 이끌어내는 거죠. 가설을 먼저 설정하고 연가라고 합니다. 연가, 연역적 가설, 그 다음에 관찰, 가설 검증하고 이 이론을 형성한다. 당연히 양적이겠죠. 이거는 뭐다? 귀납법은 질적 연구, 질적 연구와 관계, 연역적은 양적 조사와 관계.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형이니까 일반적인 사실. 당연히 귀납법과 연역적은 뭐다? 관계가 어떻다? 상호 보완적이다. 귀납법은 탐색적 연구에 쓰이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귀탐이다. 연역법은 가설을 연가다. 가설을 검증한다. 먼저 설명적 연구에 먼저 쓰이기 때문에 연설이다. 귀탐, 연설, 연역법은 설명적 연구.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논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다? 귀납법은 귀탐이라고 그랬죠. 귀탐, 탐색적 연구, 귀납적 논리는 경험을 결합하여 이론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경험이 먼저 나온 거죠. 경험을 먼저 나왔고 이론을 형성한다. 맞죠? 연역적 논리는 반복적인 관찰 나온 보다 관찰은 귀납법이다. 틀렸죠. 연역적 논리는 일반적인 이응, 일반적인 사실, 특수. 답은 3번. 그리고 플러스에 보시면 귀납적 논리는 이것도 나온 지문입니다. 시험에. 귀납적 논리는 선조사다. 후 이론이다. 그런데 연역은 이응이죠. 이응이니까 뭐가 먼저 나온다? 이론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이론이 먼저 나옵니다. 연역은 이론이 나오고 귀납법은 조사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조사 방법 결정에서 아주 또 잘 나오죠. 탐기설, 탐색적 연구, 기술적 연구, 설명력 연구, 어렵지 않습니다. 탐색은 뭐다? 일반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변수를 규명, 가설을 도출하는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연구.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탐색을 하는 겁니다. 탐색. 그래서 사전 지식이 당연히 없을 때 쓰겠죠.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쓴다.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잘 분명하지 않을 때 쓰고. 그래서 문헌 연구, 전문가, 의견, 델파이, 사례 연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탐색적 연구. 우리가 보충학습을 보면 단일 사례 연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사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를 연구하는 건데 하나의 대상 사례를 반복적으로 연구,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입을 방법을 수립하고 개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AB 설계도 있고 종류가 AB 설계, AB, A 설계, A, B, C, D 뭐 설계도 있고 A, B, BAB도 있습니다. BAB, BAB 설계도 있다. 종류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뭐 성숙 요인, 뭐 역사 요인, 검사 요인은 내적 차당도를 저해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초선으로 형식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반복적이다, 뭐 연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입으로 인한 조사 대상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술적 연구,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뭐 현상의 빈도나 비율이나 수준이나 관계, 기술 묘사 이런 거 나오면 기술적 연구다.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가 대표적이죠. 종단, 횡단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걸 횡으로 보고 종으로 보고 종단 연구의 특징 또 횡단 연구의 특징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술은 특성을 파악하죠. 비율, 빈도 측정하고 상관관계 기술을 하고 어렵지 않다. 이 내용은 설명적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한 하거나 미래를 예측한다. 설명적 연구, 탐기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탐기설 특징들을 설명하고 탐기설이 아닌 것은 탐색적 아닌 것은 종류가 다른 것은 그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조사 대상의 범위에 따른 유형은 뭐가 있냐? 당연히 전수조사 있고 표본조사가 있겠죠. 표본조사 저희가 거의 통계를 하기 위한 조사는 표본조사다. 표본조사. 그래서 표본조사를 함으로써 다 발생되는 원인, 결과, 단점 다 이런 거 시험 나오는 게 다 표본조사. 말 그대로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과 비용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표본을 조사한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전수를 조사하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죠? 신속성이 떨어지죠. 경계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적합한 경우가 또 있긴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적합할 때는 모집단이 너무 작아. 그럴 때는 전수조사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수조사가 모집단이 너무 클 때 당연히 표본을 조사하는 거죠. 두 번째, 개별 정보가 모두 필요할 경우 또 모집단을 합니다. 오차의 허용 범위가 너무 극히 좁은 경우도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도 된다. 그죠? 그러면 비표본 오차가 큰 이유는 비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가 아닌 이외의 겁니다. 표본 오차 이외에 전수조사는 당연히 그래서 표본 오차가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수조사는 표본 오차는 있지만 그렇게도 나오죠. 당연히 전수조사는 표본 오차가 없다.
있다로 나오면 틀리다. 조사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표본 오차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당연히 조사 관리하기 어려우면 비표본 오차가 커집니다. 응답이나 기록을 오류로 적었을 때 당연히 조사원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낮아지겠죠. 오류가 나거나 조사 높아지거나 자료 입력이나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무응답이 발생한다. 그럴 때는 비표본 오차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뭐다? 센서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이걸 횡단조사라고 합니다. 횡단조사. 횡적조사. 그 시점에 딱 그 시점에만 조사를 하는 거다. 그 시점.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횡단조사. 특징이죠. 그래서 플러스를 보시면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특성값과 표본의 특성의 값의 차이죠.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특징 당연히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표본 조사다. 당연히 전체에서 요 표본을 함으로써 표본을 표집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전체 대상 중 당연히 일부분 표본으로 추출하는 거죠. 표본으로 추출. 일부분만 조사해서 모집단을 유치하는 겁니다. 전체. 전수조사에 비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니까 당연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정밀도와 정확성도 당연히 높겠죠. 전수조사보다. 그래서 나중에 또 봅니다. 연구 성격에 따른 유형으로 보면 뭐 순수 연구도 있고 응용 연구도 있고 평가 연구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저희가 또 잘 나오는 서베이 연구, 설문조사, 선문조사, 표본조사, 이거를 우리가 서베이 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도 서베이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지나 면접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구조화, 비구조화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기술적 연구의 일종이다. 면접조사 있고 뭐 전화조사 있고 우편, 집단 설문, 온라인 조사 다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서베이,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질문과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게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설문지니까 구조화다. 구조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 객관성을 높인다. 당연하죠. 우리가 구조화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겁니다. 비구조화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현장 조사보다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당연히 높겠죠. 구조화이기 때문에 타당도도 대신 타당도는 낮다. 신뢰도는 높고 장단점 확인하시고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 연구, 현지 조사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는 조사. 실험 연구는 뭐다?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한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 종속, 원인, 결과.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실험 연구. 계속 우리가 실험하는 연구는 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계속 보는 겁니다. 실험하는 것은. 그래서 연구자는 실험 상황의 요인들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하고 인위적으로 관찰 조건을 조성한다. 이게 실험입니다. 실험. 그래서 현지 실험 방법이 있고 실험실 내 실험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실험 연구는 당연히 설명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다. 실험 연구. 제일 많이 합니다. 실험 연구. 그 다음에 4번 사례조사. 사례조사는 뭐다? 케이스죠. 케이스. 한 사례, 하나 또는 소수의 사례. 그 케이스를 우리 심층적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관련 특성된 요인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이다. 사례조사는 질적이다. 특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적 연구가 아니겠죠. 개개인의 사례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나 사건의 케이스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복잡한 사회 현상이나 형태를 구체적인 맥락 이해하고 설명한다. 탐색적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정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요시한다. 수집이나 분석 방향이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개별 상황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질적이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죠. 일반화가 쉽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일반화가 어렵다. 당연히 뭐다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각 케이스를 조사하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편견이 개입되겠죠. 당연하죠. 동일한 사례라도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재생 가능성이나 과학적 입증이 까다롭다. 사례이기 때문에, 개별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사례조사 알아두시고, 이제 또 잘 나오죠. 내용 분석법. 내용 분석을 뭐다? 2차 연구죠. 대표적인 문헌 연구를 하는 거. 의사소통의 내용이 적혀있는 기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다? 개입이다, 아니다. 개입이다, 비개입이다. 개입하는 건 아니죠. 기존의 연구 기록물을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개입은 아니고 당연히 비개입이다. 그래서 비개입으로 또 문제가 잘 나옵니다. 비개입적 연구이다. 개입적이면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된 메시지 특성을 어떻게 한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내용 분석법의 특징,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 연구와 개방형 질문지 분석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고 양적인 정보와 질적인 정보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 개념화, 조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징. 그 다음에 역사적 연구에 당연히 유용하겠죠. 2차니까. 메시지의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하면 내용도 나왔죠.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내용도 분석이 가능하다. 잠재적 가능. 자료가 방대한 경우보다 모집단 내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또 분석할 수도 있다. 표본을 추출 분석 중요하죠. 아주 특징 잘 나옵니다. 내용 분석법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하다. 장점과 단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 분석법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경우는 뭐다? 언어나 문제 등을 분석할 때 당연히 자료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때 자료가 또 뭐다? 문헌인 경우 당연히 내용 분석법을 쓰겠죠. 정책 매스미디어 내용의 경향이나 변천 등이 필요한 경우 분석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절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야죠. 내용 분석법의 단위는 뭐가 있다? 뭐 단어도 되고 단어, 주제, 인물, 항목, 공간, 시간 등 다양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법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질적인 정보를 양적인 정보로 바꾼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하는 드라마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 내용 분석법이다. 메시지를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내용 분석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시험에 좀 약간 나오는 또 추세 내용 분석법의 부호화 유형으로는 우리가 명시적인 표면적인 거죠. 표면적인 부호화와 잠재적인 부호화가 있다. 내용 분석법에는 근데보다 명시적으로 부호화는 표면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단어의 빈도나 수치다. 그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로 들면 포옹한다거나 입맞춤을 한다거나 반지 교환한다. 표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행동하는 것도 보이고. 근데 잠재적이다. 그런 거는 뭐다? 선정성이다. 폭력성이다. 문맥 속에 숨겨진 의도나 뉘앙스를 우리가 잠재적 부호화. 최근에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선정성, 폭력성, 잠재적, 명시적, 표면적, 포옹이나 입맞춤, 반지 교환, 명시적, 표면적.
그리고 조사 방법 결정할 때 고려사항 이런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첫 파트 챕터 1 통계조사 계획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시험에 빈출되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만 그냥 보시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 키워드로 헷갈리지 않게 여기는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시험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이론 공부를 간략하게 보셨고 빈출된 지문들을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챕터 1 통계조사 계획 1번 과학적 연구는 핵심적이고 실증적이고 주관적으로 수행한다. 땡이죠. 틀렸다. 2번 인간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행위자의 입장 뭐라고 그랬죠? 행위자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해석주의다. 해석 땡. 3번 사회조사 연구과정은 연구 문제를 정립하고 가설 설정하고 표본 선정하고 자료 수집이다. 맞죠? 자, 4번 중요하죠. 사회조사 시 수집한 자료를 편집도 하고 정정도 하고 보완하거나 필요에 따라 삭제도 합니다. 필요성이 생겨나는 단계는 무슨 단계다? 자료 분석 단계 맞습니까? 편집도 하고 정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자료 분석 단계 맞죠?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지문으로. 최근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맞다. 5번 집단이나 사회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집단 속 개인. 자,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지금 뭐가 먼저 나왔죠? 집단 먼저 나왔죠? 집단은 뭐다? 생태계는 크다. 집단.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 거죠? 개인 속 개인에 관한 결론을 도출할 때 발생하는 오류보다 개인주의적이 아니다. 개인은 뭐다? 개인이 먼저 나오고 집단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에서 개인으로 하는 건 뭐다? 생태학적 오류나 생태. 땡이죠. 틀렸죠. 중요하죠. 잘 나옵니다. 6번 연역접근법은 뭐다? 제가 뭐라 그랬죠? 귀탐이다. 귀탐. 틀렸죠. 귀탐, 연가. 당연히 틀린 말. 귀탐. 7번 전문가의 견해를 물어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델파이다. 자, 전문가 견해 나오면 델파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전문가 델파이. 이거 익명입니까? 그죠? 익명입니다. 익명. 8번 설명적 연구는 탐기설, 축적된 자료 토대로 특정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죠? 원인과 결과도 하지만 미래를 예측한다 보다 탐기설. 맞다. 9번 좋은 가설의 평가 기준 중 하나는 동의 반복적이어야 한다. 같은 게 반복되면 안 된다. 동의 반복적이어서는 안 된다. 반복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틀렸죠?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례 연구는 뭐다? 질적조사죠. 양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한 증거를 이용하지 않는다. 아니다. 양적 방법도 사용한다. 사례가 같이 사용해야죠. 그죠? 뭐 한쪽만 사용한다. 그럼 대부분 틀린 지문 확률이 많다. 그래서 틀린 지문 같이 써야 되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보시고 대충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을 훑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